안녕, 곰티 논리 국어의 곰티야. 오늘은 독해력 없이 6월 모의고사 킬러 문제, 오답률 1위 문제를 독해력 없이 풀어볼 거야. 그럼 일단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왜 이 문제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그래서 오늘 쓸 패턴은 반복 패턴이랑 그리고 대리 패턴이다. 반복과 대리 패턴은 저번 시간에도 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오늘 문제 풀면 아마 우리 친구들도 바로 알 수 있을 거고, 반복과 대리 패턴을 소개하면서 다른 다른 패턴들도 몇 개 나올 거야. 화면을 보자. 화면을 보면은 이번 모의고사 오답률에 대해서 나와 있어. 일단 45번 이건 화작이니까 넘어가고, 일단 비문학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건 13번이었다. 이게 왜 오답률이 1이었고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었을까? 오답률이 71%였거든. 71%는 사실은 찍은 애들 말고는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틀렸다는 거야. 그 말은 하위권들은 아마 다 틀렸을 거야. 응? 그러면은 이 13번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자. 일단 공티는 독해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 지문부터 안 읽어. 왜? 독해력이 없는데 지문부터 읽으면 그 지문이 읽힐까? 그래서 공티는 어떻게? 발문 읽고 그 다음에 선지를 읽는다. 이거를 왜 읽어? 우리는 글의 뼈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글의 뼈대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지문을 시원하게 한번 끝내보자고. 그래서 발문 A, B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보기는 예시 상황이니까 넘어갈게. 1번 선지, 갑이 게시한 글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과장 광고이지만 그의 글이 확산되더라도 플랫폼 A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그다음에 2번, 갑이 그의 동영상에 가상의 의료인을 등장시켜 게시한 동영상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허위 광고이지만, 잠깐, 정보 비대칭 상황 이게 반복되죠. 그리고 또 비슷하게 반복되는 게 뭐야? 과장 광고랑 허위 광고. 그리고 3번, 을이 작성한 글에서 땡땡 방식을 혜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은 B에 대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고, 우리는 대리 패턴이니까 다수를 보자마자 소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돼. 4번, 을이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땡땡 법으로 이어졌다면 이 B는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군. 아, 여기 소수 나오네, 소수. 그건 뭐야? 이거 대리 패턴이래, 대리 패턴. 응? 그리고 을이 플랫폼 B에 뭐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잠깐만, 결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보 비대칭 상황인데 얘네 때문에 아마 허위 과장 광고가 나오나 봐. 근데 왠지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 이게 다수랑 소수의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궁금해할 건 뭐야? 결론은 누구야? 이건 지문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12번, 1번.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현을 정부가 사전 차단해야 그 해악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해소된다고 본다. 잠깐, 해악? 왠지 이거 정보 비대칭이지 않을까? 정보 비대칭 상황 때문에 허위 가장 광고가 나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해결 패턴이구나. 그래서 해결책이 뭐야?
정부가 사전 차단하는 거였겠지. 다음 2번 한국의 헌법재판소. 아까 밑에 선지에서 나왔지, 헌법재판소. 다음에 3번 왜곡되는 것은 왜곡된대, 왜곡. 이것도 문제점이겠지. 이 왜곡이 뭐겠어? 정보 비대칭이겠지. 그래서 진실한 정보가 가용으로 정보 비대칭. 그러니까 왜곡이랑 정보 비대칭은 똑같은 거겠죠. 4번 정부가 유해한 정보를 미리 차단 조치해야. 이거 뭐야? 정부가 차단 조치하는데 이거 해결책이겠죠. 그 다음에 자율 규제, 공동 규제. 누가? 정부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들어둔 그래프에서 문제점은 정보 비대칭인데 해결책은 정부 개입인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좀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부 개입에 관해서 다수랑 소수의 의견이 나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만 하면 베스트겠죠? 11번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 투입한 비용의 차이는 역선택 문제래. 이거 뭐야? 문제점이지. 이게 뭘까? 안 읽어봐도 정보 비대칭이겠지. 성분 표시 강제는 강제라고 하니까 나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이거 문제점이지. 근데 이걸 해소한대. 해결책이지. 이거 해결책이네. 허위 광고 문제점이죠.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이야기한다. 경제 주체가 완전한 거래를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는 완전 경쟁 시장이네. 잠깐만. 완전 경쟁 시장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대리 패턴이니까 완전 경쟁이랑 완전 경쟁의 반대가 뭐야? 불완전이겠지? 근데 여기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게 보일 수도 있어. 완전한 거래 정보야. 이게 뭐랑 반대일까? 정보 비대칭이랑 반대 아닐까? 그래서 5번 플랫폼 사업자가 법에 근거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비판론이 제시한 공동 규제래. 잠깐만, 비판론이 나왔어. 그럼 얘가 다수 아니면 소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불완전, 그리고 얘네가 딱 봐도 다수랑 소수로 나뉘겠지. 그래서 누가 다수고 누가 소수인지만 찾을 수 있다면은 이 지문이 참 쉽겠죠. 그 다음에 메인 키워드가 정보 비대칭. 맞네요. 그래서 한번 지문 빠르게 읽어보자. 완전 경쟁 시장에 완전 경쟁 시장 나왔네.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데 다음에 가정 대지 만 반대의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현실 완전 경쟁 시장 우리가 불완전 경쟁 시장의 말이 뭐였어? 현실이었어요.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가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이래. 말이 너무 어렵다. 우리가 대리 패턴이잖아. 완전한 거래 정보의 반대가 뭐지? 불완전 거래 정보야. 그러니까 정보 획득을 위한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뭐야? 불완전 거래 정보였던 거야. 불완전 거래 정보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정보 비대칭이 생기는 거야. 너무 쉽죠?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이에요. 대표적이고 상황이고 예시죠? 구체적이야. 그래서 이건 예시다. 예시는 어디가 중요하다 했죠? 앞에가 중요해. 왜 앞에가 중요해? 이거 모르면 내가 논리 패턴 10가지 정리해둔 영상 보고 와. 그래서 예시는 앞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 앞에서 완전 경제 시장은 완전한 거래 정보.
다음 현실은 불완전 거래 정보로 인한 정보 비대칭. 이걸 정리해두지 않으면 지문 이해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정보 비대칭 상황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는 이게 뭐야?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게 뭐야? 정보 비대칭이지. 불완전 거래 정보고. 이때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한 역선택 문제. 이게 뭐야? 정보 비대칭. 그래서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해소한대. 해결책 나오겠지? 정부가 개입한다. 이게 해결책이네. 예컨대 정부는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강제한다. 이게 뭐야? 아까 선지에 있었던 성분 표시 강제겠죠? 넘어갑시다. 정보 비대칭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잠깐만. 온라인 상거래에서도래. 이거 뭐야? 예시 두 번째. 예시 첫 번째가 뭐였어? 역선택. 그러면은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이런 정보 비대칭 상황이 뭐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자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 가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뭐야? 정보 비대칭이지. 이에 정부는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뭘 강제했대? 생성물 표시 의무가 뭐야? 해결책이 그죠? 너무 쉽다. 그냥 문제점 나오고 해결책 나오고.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케이. 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하여 엇갈리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엇갈리는 주장이 뭐야? 우리는 알고 있어. 뭐야? 다수 대 소수. 이외에도 사회적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이게 뭐야? 다수 대 소수. 오늘 다수랑 소수가 누군지 나왔으면 좋겠다. 한번 읽어보자. 완전 경쟁 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자유시장 이론. 나왔다. 하나. 자유시장 이론에 따르면 얘는 뭐야? 완전 경쟁 시장이야.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해야 되고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보자. 자유시장 대 누구 나오겠지? 근데 얘네는 뭐야?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경쟁을 해야 돼.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지 얘네는 완전한 정보지. 근데 우리는 반대가 어떤 건지 알고 있어? 불완전 정보지. 그리고 얘네가 뭐야? 정보 비대칭. 그리고 얘는 경쟁이 아니라 뭘 좋아해? 정부 개입을 좋아하지. 이 명칭만 아직 안 나온 거야.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왜? 대리 패턴에 근거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잠깐만 얘네가 기본권이 있대. 기본권. 그래서 플랫폼 시장에도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준대. 얘네는 자율 규제. 오케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사회적 정치적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경쟁으로 해결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의 의견이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 우리가 반대가 아직 안 나왔지만 얘네도 기본권이 없어야겠다. 대리 패턴에 의해서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자고. 그 다음에 니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이래. 비판론. 딱 봐도 얘가 누구야? 반대되는 애였겠지. 비판론. 이게 뭐야? 현실.
현실은 비판론이었던 거지. 그래서 비판론에 따르면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 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경쟁이 누가 좋아하는 거야? 자유시장이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또 허위 왜곡 정보가 뭐야? 이거 정보 비대칭 상황이죠. 우리 지금 계속 반복 패턴을 읽고 있는 거야, 얘들아.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시민의 사회적, 정치적 사항 판단에 쓰이고 정책 담당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폐해지, 폐해. 그래서 이게 뭐랑 비슷한 거야? 지금 허위 가장 광고가 허위 가장 의견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이러한 입장, 비판론에 따라 민주주의 사회 의사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잠깐만, 이게 뭐야?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돼야 된다. 이게 해결책이지, 얘네.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 뭐야? 자율 규제가 아니라 공동 규제네요. 근데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잠깐만, 여기도 기본권 나오지? 이게 기본권이 없는 건 아니었네. 그거 우리가 대립 패턴이 위배됐지? 이거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무조건 나와. 그래서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규제. 다 정리해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을 건 뭐야? 다수가 누구고 소수가 누군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엇갈린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실명 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되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잠깐만. 지금 법률 용어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깠어.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멈추고 이 다수 의견이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를 해야 된다는지 제재를 하면 안 돼야 되는 건지 한번 찾아보자. 자, 다시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해야 하는 법률 규정이래. 근데 이게 위헌이래, 위헌. 근데 다수는 이게 위헌이라고 결정했대. 그러니까 다수는 뭐야? 제재하면 안 된다. 제재가 뭐지? 규제지. 규제가 뭐야? 규제는 비판론이 좋아하는 거지. 규제는 안 돼요. 그럼 뭐야? 얘네는 자유시장 이론이었구나. 다수는 누구였어? 자유시장이었던 거야. 그거 안 봐도 비판론은 소수겠지. 그럼 반면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허위 왜곡 정보는 자율적 방법이 뭐야? 이게 경쟁이지. 경쟁이 싫어요. 지금 글이 너무 쉬웠어. 반복 패턴을 읽으니까. 근데 왜 도대체 오답률 1위가 나왔을까? 한번 고민해 보자. 13번. 13번 보기 한번 보자. 식품 판매자 갑은 상품의 효능을 과장한 글과 가상의료인이 등장하여 가상의료인이 뭐야? 이거 AI지? 효능을 알리는 동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A에 각각 게시하였다. 두 게시물은 모두 익명으로 게시되었고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거 원래 표시해야 되는데 이거 위반한 거지 일단.
선거를 앞두고 네모네모 정책을 추진하려면 땡땡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을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땡땡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글을 작성했다. 그 글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B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실명으로 게시했다. 이후 을은 게시자 이름을 달리해 같은 취지의 글을 플랫폼 B에 수차례 올렸다. 이거 둘 다 뭐야?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예시지? 그러면은 왜 이걸 못 풀었을까 아이들이? 한번 그 이유를 뜯어보자. 첫 번째 이유는 선지가 너무 길어. 선지가 길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가지 부분이나 세 가지 부분으로 쪼개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걸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정보가 다 맞는지 확인을 했었어야 돼. 근데 이게 선지도 길고 확인할 정보도 너무 많다 보니까 오답률 1위. 그리고 이게 다 재진술 패턴, 반복 패턴으로 선지를 썼어. 그걸 한번 지금 반복 패턴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면서 읽을 거야. 1번. 요거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한대. 그래서 제재하지 못하겠군. 잠깐만. A가 뭐였지? 자유시장이었지. 자유시장은 제재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제재하지 못하겠군에 이걸 바꾸는 뭐야? 이거? 경쟁. 2번. 갑이 그의 동영상에 가상의 의료인을 등장시켜 게시한 동영상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허위 광고이지만 갑을 A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제재하지 못하겠군이 뭐야? 경쟁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 3번. 을이 작성한 글에서 땡땡 방식을 채택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잠깐 여기서 끊고 처벌하는 법의 필요. 처벌 누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비판론이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B에 대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이 누구야? 다수 의견은 자유시장이었지. 그러니까 비판론은 자유시장이랑 달라요. 잠깐 다시. 비판론은 부합하지 않겠군을 수학기호로 나타내면 뭐야? 같지 않다지. 근데 자유시장. 3번 맞네. 그리고 4번. 을이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세모세모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B에 대한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이 뭐야? 비판론이지. 얘네 뭐 좋아해? 정보 비대칭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는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뭐야? 앞에 상황이 정보 비대칭이지. 그러니까 이 비판론이 이걸 근거로 쓸 수 있겠구나. 그럼 5번 우리가 법적 제재는 일단 뭐야 이게? 비판론이지. 그러면 결론이 뭐였지? 아까 우리가 헌법재판소 이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적어놨지. 헌법, 여기 경제. 그러니까 뭐야? 헌법재판소 결론은 자유시장이었던 거야. 자유시장. 그러면은 자유시장은 비판론이랑 같군. 이거 뭐야? 5번이 정답이네. 그리고 지문에서 만약에 이걸 확인하지 못했어?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선지를 판단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지문에서 나왔다. 어떻게? 경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나왔어. 근데 이걸 못 읽어도 놓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수랑 소수 중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수가 아마 결론이었겠구나 라고 풀 수도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5번 선지가 왜 안 보이고 왜 안 풀렸을까? 단순하게 반복 패턴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야. 반복해서 읽었으면은
너무 쉬웠던 거야. 그런데 이거를 반복 패턴으로 안 읽고 그냥 선지에 있는 것들을 다 읽고 판단하기에는 선지의 텍스트 양이 너무 많아. 근데 이 텍스트 양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비문학 시험 볼 때 정말 유리하겠지.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일단 오답률 1위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설하고,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도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일주일마다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1대1 컨설팅, 그 다음에 1대3 컨설팅을 진행을 해. 그래서 무료 컨설팅이 필요한 친구들은 무료 컨설팅 신청하고 국어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오늘도 고생했고, 얘들아. 정말 쉽다. 반복 패턴만 있으면. 근데 우리가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국어 하위권이 비문항을 뒤집는 건 아마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이 돼. 그래서 남은 기간 파이팅 해보자.